안녕하세요. 북클럽입니다. 북클럽 14번째 책 짐킥의 마지막 몰입 계속 독서하도록 할게요. 학습 능력의 4단계를 넘어서야 한다. 1960년대 이후 심리학자들은 능력 또는 학습에 4단계가 있다는 데 주목했다. 먼저 무의식적 무능으로 알려진 1단계에서는 자신이 무엇을 모르는지 모른다. 예를 들어 속독 같은 것이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모를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자신에게 속독 능력이 없다는 사실도 인식하지 못한다. 의식적 무능으로 알려진 2단계에서는 자신이 무엇을 모르는지 의식하게 된다. 예를 들면 어떤 이들은 속독법을 쓰지만 자신은 속독 훈련을 받지 않았을 뿐 아니라 속독 기법에 대해서도 모른다는 사실을 자각하는 단계다. 3단계는 의식적 능력 단계다. 어떤 기술에 대해 알고 있고 이를 구사할 역량도 있지만 거기에 적극적으로 마음을 쏟을 때만 가능한 단계다. 할 수는 있지만 노력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속독을 할 수는 있지만 속독법을 쓰는 데 집중할 때만 가능한 상태다. 3단계에서는 타이핑이나 운전 같은 다른 활동 역시 할 수는 있지만 의식적 주의가 필요하다. 평생 학습자가 지향하는 4단계는 무의식적 능력 단계다. 이 단계에서는 어떤 기술을 구사하는 법을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술이 마치 제2의 천성과도 같다. 예를 들면 속독이 곧 독서 방식일 때 무의식적 능력 단계라 할 수 있다. 마음을 먹어야 속독하는 게 아니라 그냥 속독하게 된다. 일부러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도 타이핑이나 운전을 하게 된다. 의식적 능력 단계에서의 무의식적 능력 단계로 가는 열쇠는 분명하다. 바로 연습이다. 심리학자들이 사용하는 모델은 4단계에서 끝나지만 여기서 5번째 단계를 추가하려 한다. 바로 진정한 숙달 단계다. 이는 무의식적 능력 단계를 넘어 최상의 수준에서 기술을 구사하고 그것이 제2의 천성처럼 되는 단계다. 한마디로 한계가 없는 단계이며 어떤 일의 고수가 되는 길이다. 낡은 공부 방법은 단호히 버려라. 왜 우리 대부분은 학습 능력이 제한적일까? 사람들 대부분은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 교육을 받은 적이 전혀 없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공부하는 법을 알지 못한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학습 방법을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문제는 지금 사용하는 학습 방법 대부분이 낡고 비효율적이라는 점이다. 그중 다수는 수백 년 전부터 쓰였던 방법이다. 지금 우리는 어디에나 정보가 존재하고 경쟁이 치열한 정보화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런데도 여전히 같은 방식으로 그 모든 정보를 흡수하고 처리하려 한다. 오늘날 학습에 요구되는 사항은 크게 다르다. 하지만 우리는 시험 볼 때 다시 뱉어낼 수 있도록 몇 번이고 복습하는 것이 공부라고 배웠다. 주입식 공부가 왜 그렇게 나쁜 생각인지는 잠시 후에 이야기하겠지만 일단 최적의 방법과는 거리가 멀다고만 말해두자. 세계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은 평생 학습을 한다. 그들은 계속해서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자기 분야의 최신 기술에 밟고 다른 분야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앞서도 말했지만 평생 학습의 이점은 엄청나므로 당신 역시 한계를 뛰어넘는 학습자가 되어 평생 공부를 삶의 일부로 삼고 싶을 것이다. 우리 학생 중 한 명인 제임스 역시 평생 학습을 하려면 낡은 공부 방법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제임스는 사업가로 성공하기를 꿈꿔왔음에도 불구하고 공부하기가 힘들어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3년 동안 주류 판매점에서 일했다. 그는 꿈을 이루려면 대학에 가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쉽지 않았다고 말했다. 일을 뽑는 것처럼 아주 힘들었습니다. 겨우 회계학 학위를 받고 회계법인에 취직했다가 은행으로 이직했죠. 하지만 아주 오랫동안 자산관리사 준비를 하지 못했습니다. 애널리스트가 되는데도 배우고 공부할 게 너무 많아서 겨우겨우 해냈거든요. 저는 대인관계 기술도 있고 절제력도 있는데 공부 쪽은 영 어려웠어요.
지금은 여러 자격증을 갖고 있는데 몇 번이나 시험에 떨어지고 나서 땄죠. CFP 재무설계사 시험을 볼 때가 됐을 땐 부담스럽기만 했습니다. 제임스는 중요한 시험을 6주 앞두고 보통 12주의 공부가 필요한 시험이었다. 내 속독 프로그램을 알게 되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공부 방법을 개선하고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내내 뇌 건강도 유지하고 시험 당일에도 차분히 집중하게 되어 그는 고비를 넘길 수 있었다고 했다. 제임스는 CFP 자격증을 땄고 그 덕택에 재무관리사로 고객을 직접 응대하는 새로운 직책을 맡게 되었다. 그는 수많은 투자 설명서를 읽고 이해하기 위해 속독 기술을 계속 사용하고 있다. 제임스는 자신의 한계에 가로막혀 더는 나아가지 못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는 경력을 막는 장애물을 극복하기 위해 낡은 공부 방식의 한계에서 벗어나는 법을 배웠다. 벼락치기는 정말 효과적일까? 밤샘 공부는 많은 사람이 학창시절이 지난 후에도 오랫동안 사용하는 전통적인 학습 방법이다. 밤샘 공부를 하는 주된 이유는 중대한 시험이나 중요한 발표를 위한 준비를 미루기 때문이다. 종종 벼락치기 공부가 가장 효과적인 준비 방법이라고 믿는 사람도 많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시애틀 포스트 인텔리전스의 기자 렐프 하이부츠키는 사실 벼락치기는 환경에 대처하는 신체적 능력을 저하시키는 정서적, 정신적, 육체적 손상과 연관이 있다라는 내용의 기사를 썼다. 그는 벼락치기가 정신기능의 저하를 포함해 달갑지 않은 부작용을 가져온다고 지적한 하버드 의과대학교의 연구를 인용했다. 실제로 벼락치기는 정상적인 수면 양의 전부 또는 적어도 대부분을 포기하게 하며 이는 결국 벼락치기의 목적 자체를 훼손할 수 있다. UCLA의 정신의학과 교수인 앤드루 플리니는 벼락치기에 관한 공동 연구에서 벼락치기의 부작용과 예상 결과 간에 분명한 연관성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학생에게 공부는 매우 중요하지만 학업 성취를 위해서는 적절한 수면 양도 매우 중요하다. 이런 결과는 수면 부족이 학습을 방해한다는 새로운 연구 결과들과 일치한다. 전 연령대의 학생들과 일하면서 나는 벼락치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유용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장시간 한 과목에 집중하면 그 정보를 기억할 가능성이 줄어든다. 장시간 한 과목에 집중하면 그 정보를 기억할 가능성이 줄어든다. 앞서 이야기한 기억의 초두 효과와 최신 효과를 떠올려 보자. 우리 뇌가 가장 앞부분과 가장 최근의 내용을 가장 잘 기억하는 경향이 있다면 그 사이에 있는 엄청난 양의 정보를 아무리 머릿속에 밀어넣어 봐야 망각할 양만 늘어날 뿐이다. 그보다 나은 대안은 잠시 후에 이야기할 것이다. 인류대학 합격을 목표로 AP 수업, 대학 과목 선이수 제도를 5개 두고 있는 고등학생 2학년도 급변하는 업계에서 정상의 자리를 지켜야 하는 회사 대표도 모두 두 가지 난제에 직면해 있다. 평가해야 할 정보는 산더미 같은데 평가할 시간은 부족하다는 문제다. 그게 바로 당신의 이야기라면 아마도 자신이 최대한 효율적으로 공부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을 것이다. 단연간 사람들에게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학습하는 법을 가르치면서 강조했던 학습의 한계를 벗어나게 해주는 간단한 습관 7가지는 다음과 같다. 습관 1. 능동적으로 회상한다. 능동적인 회상은 내용을 검토하고 나서 그중 얼마나 기억하고 있는지 바로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통해 단순한 개인, 이전에 봤던 내용임을 알아보기, 단순한 재인이 아니라 회상, 활성화된 기억의 일부로 만들기가 가능해진다.
텍사스 A&M 대학교의 신경학자 윌리엄 클램 박사는 이런 글을 썼다. 학생들 대부분이 강제적 회상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지 못한다. 대개는 객관식 시험 때문에 처음부터 스스로 정답을 내놓는 게 아니라 제시된 정답을 인식하는 소극적인 기억에 조건화되어 있다. 학생들의 학습 관행에 관한 연구들은 암기하려는 정보의 인출이 기억 형성에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준다. 능동적 회상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하라. 공부하고 있는 내용을 복습한다. 그런 다음 책을 덮거나 영상이나 강의를 중지시키고 방금 복습한 내용 중에서 기억나는 것을 전부 적거나 암송해보자. 오늘 읽었던 내용 중에서는 벼락치기는 도움이 안 된다는 내용이 기억이 나고 다른 거는 잘 생각이 안 나네요. 여러분들 어떤 거 생각나세요? 이제 내용을 다시 보자. 얼마나 기억이 남는가? 벼락치기는 효과가 없다는 것이랑 학습의 4단계를 넘어서야 된다. 낡은 공부 방법은 단호히 버려라. 능동적으로 회상해라. 이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할 수 있도록 충분한 학습 시간을 갖도록 하라. 클램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처음에 공부할 때 반복 학습과 모든 내용의 강제 회상을 최소 4번 연속으로 했을 때 최적의 학습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두 번째 습관이 필요하다. 습관 2. 간격을 두고 반복한다. 이 장의 앞부분에서 언급했듯이 벼락치기 공부에는 많은 단점이 있다. 미루기는 자연스러운 행동이지만 엄청난 양의 내용을 한꺼번에 공부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면 그 내용을 전혀 배우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그런 식의 공부 방법은 우리 뇌의 작동 방식과 완전히 상반되기 때문이다. 대신 간격을 두고 내용을 복습하면서 이전에 기억하지 못했던 정보에 더 집중하면 두뇌 능력을 최대로 활용할 수 있다. 온라인 학습 플랫폼 사인앱의 CEO 제임스 굽타는 간격을 두고 반복하는 학습은 뇌의 작동 방식을 모방한 것이기에 간단하지만 매우 효과적이라는 데 동의한다. 그의 말에 따르면 간헐적 반복은 학습의 노력을 더하게 해준다. 근육과 마찬가지로 뇌는 그런 자극에 신경세포 간의 연결을 강화하는 것으로 반응한다. 반복 간격을 넓히면 매번 이런 연결이 일어나며 이는 지식의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보유로 이어진다. 내 경험상 간격을 두고 반복하기를 시작한 사람은 그 효능을 확신한다. 간격을 두고 반복하기는 비슷한 간격으로 복습할 수 있을 때 가장 효과가 있는 듯하다. 따라서 스스로에게 충분한 학습 시간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 아침에 한 번, 저녁 식사 직전에 한 번, 4일 연속으로 복습한 다음 다른 내용으로 넘어가자. 아마 비슷한 간격으로 공부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기법을 능동적 회상과 함께 적용해 보자. 내용을 검토하고 무엇을 기억하는지 스스로 시험해 본 다음 잠시 시간을 두었다가 다시 그 내용을 공부하라. 습관 3. 현재 상태를 확인한다. 어떤 활동을 할 때 당신의 상태는 성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정말 힘든 하루를 보냈는데 업무상 발표를 하거나 시험을 보라고 한다면 능력을 최대로 발휘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최적의 성과를 낼 상태가 아니기 때문이다. 반면에 기분이 좋을 때 그런 기회가 온다면 분명 더 좋은 결과를 낼 것이다. 긍정적이고 기질을 발휘할 수 있는 상태일수록 더 좋은 결과를 내는 건 공부도 마찬가지다.
자세도 마음 상태를 지배한다. 인생을 바꿔놓을 아주 중요한 정보를 배우려는 듯이 앉아라. 그래도 정말 움직여야겠는가? 그렇다면 자세를 바꾼 후에 얼마나 더 집중이 되는지 주목해 보자. 자세도 마음 상태를 지배한다. 바른 자세로 앉을 때는 호흡도 촉진되어 뇌와 다른 신체 부위에 필요한 산소가 원활히 공급된다. 꾸부정한 자세로 앉으면 호흡이 얕아져 피로해질 수 있다. 의자에 구부정한 자세로 앉아서 시선은 아래로, 호흡은 얕게, 표정은 찡그리고 있어 보자. 성공하겠다는 동기부여가 얼마나 되는가? 그 상태에서 얼마나 생산적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많은 학생이 그런 자세로 공부한다. 그들이 공부하기 싫어하고 저조한 결과를 얻는 것이 놀라운 일일까? 이제 똑바로 앉아서 미소를 지어보자. 얼마나 기분이 좋아졌는가? 똑바른 자세와 미소가 공부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습관 4. 후각을 이용한다. 분명 이런 일을 한 번은 겪었을 것이다. 어떤 방에 들어갔는데 실내가 향기로 가득하다. 오븐에서 빵을 구울 때 나는 향신료 냄새 같다. 그 향기는 어린 시절 친구가 너무 웃겨서 우유를 코로 뿜었던 어느 날로 당신을 데려간다. 왜 그 향신료 냄새가 어릴 적 기억을 불러일으켰을까?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냄새가 공기 중에 맴돌았기 때문이다. 냄새는 기억을 뇌의 전면으로 끌어내는데 특히 효과적이다. 로즈메리 향은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입증됐으며 페퍼민트와 레몬 향은 집중력을 높여준다고 한다. 로즈메리 향은 기억력을 향상시키고 페퍼민트와 레몬 향은 집중력을 높여준다. 펜실베니아 주립대학교 의과대학 박사후 과정 연구원인 조던 게인스 루이스는 이렇게 설명한다. 해답은 뇌 구조에 있다. 냄새가 들어오면 우선 코 내부에서부터 뇌 아랫부분까지 분포하는 후각망울에서 처리된다. 후각망울은 감정 및 기억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뇌의 두 영역, 즉 편도체와 해마에 바로 연결되어 있다. 흥미롭게도 시각, 청각, 촉각 정보는 이 두 뇌 영역을 통과하지 않는다. 이것이 후각이 다른 감각보다 감정과 기억을 성공적으로 촉발하는 이유다. 냄새는 매우 중요하지만 많은 이들이 활용하지 않는 기억 도구다. 만약 특정한 향이 즉각 어린 시절의 기억으로 달려가게 한다면 다른 향기를 회상의 가속화에 이용할 수도 있다. 중요한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면 손목에 특정 아로마 오일을 살짝 바른 채로 공부하고 시험 보기 전에도 똑같이 하라. 회의를 준비할 때도 이 방법을 쓰면 비슷한 결과를 얻을 것이다. 오일은 너무 많이 바르지 않아도 된다. 살짝만 발라줘도 기억력을 높이기에 충분하다. 습관 5. 음악을 이용한다. 어린 시절에 어떻게 학습했는지 생각해보자. 많은 사람이 그랬지만 당신도 노래를 통해 알파벳을 외웠는가? 혹은 스쿨하우스 록의 노래를 통해 의회의 법안 통과 과정을 알게 됐는가? 아마 음악이 존재했을 때부터 부모들은 노래를 통해 아이에게 기본 개념을 가르쳤을 것이다. 음악을 통한 학습이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그 이면에는 확실히 과학 원리가 있다. 수많은 연구가 음악과 학습의 연관성을 밝혀왔다. 음악가이자 발달심리학자인 글렌 셀런버그 박사는 음악과 기분의 연관성, 기분과 학습 간의 연관성을 밝히며 음악이 우리의 학습 능력을 높인다는 각성 및 기분 가설을 제시했다. 바로크 음악의 특징은 특히 학습에 유용한 듯하다. 음악은 정신적, 신체적, 정서적 리듬을 안정시켜 다량의 내용 정보를 처리하고 학습할 수 있는 높은 주의력과 집중력 상태에 이르게 한다.
라고 음악 및 학습 전문가인 크리스 보이드 브루어는 말한다. 바흐나 핸델, 텔레만 등이 작곡한 분당 50에서 80비트의 바로크 음악은 뇌파를 깊이 집중할 수 있는 알파파 상태로 만든다. 그래서 어휘를 배우거나 사시를 외우거나 책을 읽을 때 바로크 음악을 틀어두면 학습에 매우 효과가 있다. 바로크 음악 참고해둬야겠네요. 바로크 음악이 학습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랩이나 케이팝 등이 바로크 음악과 같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증거는 없지만 케이팝이 나오네요. 음악에 대한 반응은 개인에 따라 다르므로 당신에게 그런 음악이 효과가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바로크 음악을 재생 목록에 추가해서 공부하는 동안 배경음악으로 틀어놓는 것을 추천한다. 아마존 뮤직, 애플 뮤직, 스포티파이 모두 바로크 음악을 제공하고 있다. 더 알아보고 싶다면 각 스토어에서 학습용으로 특별히 편집된 클래식 음악 목록을 찾아볼 수도 있다. 오케이 구글, 바로크 음악 틀어줘. 알겠습니다. 유튜브 뮤직에서 바로크 음악 스테이션을 재생합니다. 오케이 구글, 볼륨 줄여줘. 습관 6. 뇌를 온전히 사용해 듣는다. 오케이 구글, 볼륨 낮춰줘. 학습의 한계를 벗어나고자 한다면 듣기 기술도 향상시키고 싶을 것이다. 듣기와 학습 간에는 강한 연관성이 있으며 우리 중 4분의 1 이상은 주로 듣기를 통해 학습하는 청각형 학습자다. 뇌를 온전히 사용해 듣는다. 듣기는 학습에 매우 중요하며 우리는 깨어있는 시간의 많은 부분을 듣기에 할애한다. 하지만 우리는 듣기에 특별히 능하지는 않다. 뇌를 완전히 사용해 듣는다. 플래토 이펙트의 저자 밥 설리먼과 휴 톰슨은 이렇게 말한다. 보통 성인은 말하는 시간의 약 2배를 듣는 데 쓸 정도로 대부분의 의사소통에서 듣기가 핵심이지만 사람들 대부분이 듣기에 취약하다. 전형적인 연구 결과를 하나만 들어보자. 한 실험에서 피험자들에게 10분 동안 구두 발표를 듣고 나중에 그 내용을 설명하게 했다. 성인의 절반은 발표 직후에도 내용을 설명하지 못했고 48시간 후에는 75%가 주제도 기억하지 못했다. 우리가 제대로 듣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듣기에 모든 두뇌 능력을 동원하지 않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설리번과 톰슨은 카네기 멜론 대학교와 공동으로 디지털 주의 산만을 연구한 후 이렇게 지적했다. 인간의 뇌는 분당 400단어의 정보를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러나 아무리 뉴욕 출신이라도 1분에 약 125단어의 속도로 말할 수 있을 뿐이다. 이는 누군가가 당신에게 말하는 동안 당신 뇌의 4분의 3은 다른 일을 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뇌의 전부를 동원해서 들을 수 있는 도구를 소개한다. 여기서는 hear만 기억하면 된다. 정지.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있는 동안 10중 8구 그 공간에서 다른 일들도 일어나고 있을 것이다. 서성거리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휴대전화에서 문자를 수신했다는 알림이 울릴 수도 있다. 실내에 음악이 흐르거나 텔레비전 소리가 낮게 들려올 수도 있다. 그러는 동안 처리해야 할 일들, 다음 회의 또는 저녁 메뉴가 떠오른다.
그 모든 것을 무시하고 화자의 말에만 집중하도록 최선을 다하라. 듣기의 대상이 화자가 말하는 단어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라. 음성의 높낮이, 보디랭귀지, 표정 등도 추가적인 문맥을 구성하고 추가 정보를 제공한다. 그 모두를 흡수하려면 다른 모든 활동을 멈춰야 한다. 공감. 화자의 입장에서 자신을 대입할 수 있다면 무심히 들을 때보다 더 경청하고 많은 것을 배울 것이다. 화자의 배경과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하려고 노력할 때 그들이 하려는 말에 내용이 추가되고 그들의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다. 기대감을 안고 경청하라. 학습은 학습자의 상태에 따라 달라지며 화자에게서 배운 내용에 감정이 더해져야만 장기 기억으로 전환될 수 있음을 기억하라. 당신이 듣고 있는 내용에 대한 열정이 경청할 가능성을 크게 높여줄 것이다. 복습. 화자와 직접 접촉할 기회가 있다면 그렇게 하라. 명료화를 위한 질문을 하거나 요점을 되묻도록 하라. 메모가 가능한 상황이라면 그렇게 하라. 그런 다음 화자의 말을 되새겨보라. 머릿속으로 자기 말로 바꿔보고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주는 상상을 해보라. 그러면 머릿속에서 내용이 확실해질 것이다. 오케이 구글 볼륨 낮춰줘. 습관 7. 유의해서 필기한다. 최상의 조건에서 공부한다면 정보의 파지가 크게 증가할 것이다. 그리고 공부할 준비를 하거나 공부하는 동안 필기하는 것은 매우 유용할 것이다. 필기의 가장 큰 이점은 간직해야 할 정보를 자신의 어휘와 사고방식에 맞춰 바꿔 쓰는 과정에서 내용을 소화한다는 점이다. 가장 좋은 건 필기를 하면서 정보를 조직하고 처리해서 나중에 이 정보를 유용하게 활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비효율적으로 필기한다. 흔히 빠지기 쉬운 함정은 필기하는데 너무 집중한 나머지 정보에 귀 기울이지 못하고 들리는 대로 받아 적기만 해서 하루만 지나도 도움이 되지 않을 노트를 작성하는 것이다. 이런 함정은 일단 인지하면 쉽게 피할 수 있으므로 필기 능력을 업그레이드할 계획을 세워보자. 필기력 업그레이드를 위한 팁 기법. 필기를 최대한 활용하면 팁 기법을 이용하라. think, 생각. 필기를 시작하기 전에 무엇을 가장 기억하고 싶은지 생각해 보자. 이는 당신의 목표와 관련이 적은 정보에서 가치가 높은 정보를 걸러내는 데 도움이 된다. identify, 식별. 제시되는 정보를 주의 깊게 듣고 목표를 고려했을 때 가장 중요한 내용을 파악하라. 모든 것을 받아 적으려고 했다가는 그 순간 정보를 처리하기가 불가능해지고 나중에 공부하기도 더 어려워진다. 가장 필요한 정보만 적도록 하라. priority, 우선순위. 강의나 발표 후 필기를 검토할 때 가장 가치 있는 정보의 우선순위를 정하라. 우선적인 정보를 분명히 하기 위한 메모를 필요에 따라 추가하거나 요점을 강조해 줄 개요를 작성하라. 학습은 무엇보다 어떻게가 중요하다. 한계를 초월한다는 것은 평생 배움에 힘쓴다는 의미임을 안다면 학습 방법이 대단히 중요해진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다음 몇 가지를 시도해보자. 능동적 회상을 시도해보자. 새로운 내용을 제시하고 곧바로 얼마나 기억하는지 평가해보자. 당신에게 맞는 음악을 찾아라. 적절한 음악은 정보 흡수 능력을 높일 가능성이 크다. 이용 가능한 음원도 많으므로 시간을 두고 마음에 드는 음악을 찾도록 하라. 이 책의 나머지 부분을 읽을 동안
그 곡들을 배경음악으로 틀어놓아도 좋다. 새로 배운 필기 방법을 써보자. 이 장을 다시 훑어보면서 필기해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아니면 테드 강연을 보면서 메모를 해보자. 여기서 배운 기술을 활용해 노트 방법을 업그레이드하라.